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작품 중 하나인 미셸 드 몽테뉴의 수상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의 한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법관, 정치가로 활동했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수상록 때문입니다. 몽테뉴가 살았던 16세기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종교전쟁이 프랑스를 휩쓸었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시절이었죠. 이런 혼란한 시대에 몽테뉴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성에 있는 탑 위층의 서재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과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했습니다. 그 서재의 천장에는 그리스, 라틴어로 된 격언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뜻의 끝세지였습니다. 수상록의 원제는 에세스입니다. 이 에세라는 단어는 시도하다, 실험하다는 뜻의 라틴어 엑사지움에서 나왔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이 하는 일을 실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엇의 실험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험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린다. 이 작품이 혁신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전까지 문학이나 철학은 대부분 보편적 진리나 교훈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생각, 심지어 변덕스러운 기분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저녁에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변화하는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몽테뉴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는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와 맞닿아 있어요. 몽테뉴는 자신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습관, 취향, 심지어 신체적 특징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나는 키가 보통보다 조금 작다. 나는 와인보다는 물을 좋아한다.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솔직함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몽테뉴는 여행을 좋아했고 다양한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는 신대륙에서 온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가 유럽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열등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는 관습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관습에 의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문화 상대주의의 선구적 사고였죠.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관습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학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나중에는 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기보다는 삶 자체를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삶을 잘 사는 법을 안다면 죽는 법도 자연히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몽테뉴의 철학은 회의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관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종교전쟁이 한창이던 시대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옳은가? 이런 회의는 그를 종교적 관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가톨릭이었지만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확실성에 대한 의심이 오히려 인간적 관용을 낳은 거죠. 몽테뉴는 에세이라는 문학 장르를 창조했습니다. 에세이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글쓰기의 형태로 논문처럼 체계적이지도 않고 소설처럼 허구적이지도 않아요. 에세이는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줍니다. 몽테뉴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글을 쓰지 않았어요. 글을 쓰면서 생각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글쓰기 방식은 이후 프랜시스 베이컨, 조지 오웰, 버지니아 울프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테뉴 이전에도 자서전은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후세의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강했어요. 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 모순, 변화하는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나는 매우 변덕스럽다. 나는 때로 비겁하다. 내 의견은 자주 바뀐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는 완벽하고 일관된 인격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근대 문학과 철학의 토대가 되었어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보여준 복잡한 내면 세계, 루소의 고백록, 그리고 현대의 의식의 흐름 소설까지 모두 몽테뉴가 시작한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한 일과 비슷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SNS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몽테뉴는 자신의 모든 면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정직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자신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과 모순까지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몽테뉴의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은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400년 전에 이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관점을 제시했어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몽테뉴의 관용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짜 뉴스나 편향된 정보도 많죠. 이런 시대에 몽테뉴의 건전한 회의주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몽테뉴는 회의하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삶을 긍정했어요. 이런 태도는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은 단순한 개인적 기록을 넘어서 인간 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모두 변하고 모순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죠. 몽테뉴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타인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자신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지혜 말이죠.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상록이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몽테뉴가 탐구한 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